예, 이거 그대로 우리나라에 붙여서 판다 그러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는 좋아한다. 조금 좀 거칠게 돼 있긴 돼 있는데 어색하거나 뭐 이거 좀 대충 만들었네 이런 거. 아유, 이게 중국이 벌써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은.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새로운 차.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랐는데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차는 이제 인증용으로 들어온 차라서 어제 공항에서 들어와서 어제 눈이 와가지고 여기 디테일링 샵에 차를 닦으러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깨끗이 닦질 못했어요.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닌데 그냥 우리 뭐 괜찮다고 해서 일단 촬영 잠깐 하겠다 그래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가 조금 지저분하거나 좀 눈이 좀 덜 녹거나 또 몇 가지 좀 얼어서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팔게 될 차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인증용으로 가져온 차가 이제 두 대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쪽에 한 대 더 가지고 들어온 거고 3리터가 있고 2리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리터 터보 모델은 48V 하이브리드 기술이 더해져 있는 요 기술로 들어와 있는데 저도 여기 동네만 잠깐 이렇게 동승해보고 뭐 했는데 뭐 주행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국 차라고 해서 뭐 다르진 않네. 그냥 비슷하네. 미디어 오토 차체라든가 엔진, 변속기 이런 것들이 다 폭스바겐 그룹 것들을 다 좀 가져다 쓰면서 여기서 만져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폭스바겐, 아우디 뭐 요런 느낌 많이 나는데 세팅은 좀 많이 다르죠. 여기 이제 제1기차에서 개발을 했는데 재료는 폭스바겐 재료를 좀 많이 써서 만든 차입니다. 차 이름을 안 말씀드렸네. 홍치 H9, H9. 홍치는 붉은 깃발이죠. 홍기. 한자로 읽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딱 써 있는데 홍기, 붉은 깃발. 이거 그대로 우리나라에 붙여서 판다 그러는데요. 다 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중국 내수용 차는 중국으로 제조사 이름을 여기다 찍어야 돼요. 중국 1기 이름 찍혀 있죠. 중국 제1기차에서 만든 아우디 A6L도 이거 찍혀 있고요. 폭스바겐 파사트도 뭐 이런 거 찍혀 있고 다 이렇게 중국 네 글자 회사 무슨 기차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중국 내수용 차는 찍혀 있습니다. 중국 내수용 차는 세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제 수입차들은 세금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없는 거, 한자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중국에서 좀 비싸게 수입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서 타는 차고요. 중국에서 이런 게 이제 다 붙어 있는 차는 내수에서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좀 법이 조금 뭐 바뀌었나 봐요. 그 내수용 차들도 이거 안 붙이는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게 안 붙여 있는 차들도 있는지 없는지는 좀 댓글로. H9 그리고 2리터 터보 모델이 45T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5TFSI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우디 A6 2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이 45TFSI 뭐 이런 느낌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중국 홍치 역사 이것도 얘기하면은 되게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홍치는 사실 이제 중국 제1기차,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자동차 회사로 5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중국이 자동차가 필요했던 거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트럭부터 만들었습니다. 트럭부터 만들었는데 이제 중국 고위층들이 이제 수입차 뭐 벤츠나 뭐 이런 것들만 타다가 그 고위층들을 위한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제1기차 트럭만 만들던 회사에서 자가용 세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러시아 질 리무진 있죠. 질 자동차라 그래야 되나? 그 러시아 뭐 고르바초프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무식하게 생긴 차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캐딜락처럼 비슷하게 생기고 그때 50년대 질 리무진을 중국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만든 게 홍치라는 차. 그때 딱 중국 고위층을 위해서 만드는 차고 또 중국 무슨 뭐 국가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쓸 차기 때문에 그냥 차 이름이 붉은 깃발 홍치 요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이제 홍치의 시작입니다. 50년대에 러시아 질 리무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50년대 디자인이에요. 헤드램프 동그란 게 위에 붙어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밑으로 깔려 있는. 그때 당시 미국 차들도 보통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동그란 헤드램프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내보낸 헤드램프가 제조를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동그란 헤드램프 붙어있던 그 느낌 그대로 지금까지도 L5라 그래서 제일 그 통치에서 비싼 차 그건 아직도 그 디자인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H자로 들어간 거는 홍치에서는 나름대로 신세대적인 차로 만들고 있어서 H9 외에 H7도 있고 H5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그 해외 기술을 많이 받아들여서 국제 수준으로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H9은 폭스바겐 아우디의 재료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고요. H7은 토요타 크라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또 H5는 마츠다 6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치의 또 다른 SUV도 랜드크루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치는 중국 차이긴 하지만 중국 로컬 차처럼 보이는 차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기술을 많이 들여와서 거기서 이제 엠블렘을 바꾸는 수준으로 만든 차들도 있고요. 지금 홍치 H9처럼 안에 아우디나 폭스바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겉에 디자인은 홍치의 고유 디자인으로 만든 이런 모델도 있고, 그래서 여러 형태의 차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을 막 장중하게 리무진처럼 내세운 요 아이덴티티와 빨간색, 붉은 깃발을 상징하는 빨간색 요런 라인이 쫙 있는 아이덴티티 외에는 나머지는 아이덴티티를 막 중시하거나 이런 건 아직 아니에요. 날카롭게 딱 정립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회사가 라인업을 좀 더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0년 정도에 걸쳐서 아마 디자인도 다 정립을 하고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덴티티 작업을 지금 중국 제1기차의 롤스로이스 디자이너가, 자일스 테일러라는 디자이너가 영입이 됐어요. 롤스로이스에서 한 10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규어에 계셨었고, 그러면서 롤스로이스에서 팬텀 지금 팔고 있는 거라든지 뭐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라든지 요런 차들 디자인했던 이 영국분이 이제 중국 제1기차 디자인 디렉터로 와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디자인 정체성을 지금 정립 중이고요. 이 차도 자일스 테일러의 터치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개발 초기에서부터 자일스 테일러가 관여한 건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자일스 테일러가 와서 몇 가지 뭐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좀 더 추가해서 개발 마무리가 돼서 출시된 차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4월 달에 출시가 된 차예요. 그러니까 완전 중국에서도 지금도 길에서 아주 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신차입니다. 아이 추워. 띠리링 띠리링. 전반적인 크기는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G90, G90랑 비슷한데 G90보다 약간 작아요. 네, G90가 꽤 큰 차거든요. 5.2m 정도 되는 차잖아요. 요거는 5.2m가 채 되지 않는 5160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3m 6cm. 요것도 제네시스 G90보다는 약간 짧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G90이랑 거의 비슷한 덩치에 비슷한 등급으로 보이는데 그거보다 약간 작습니다. 아우디 A6의 롱휠 베이스 버전, 중국에서만 팔고 있는 아우디 A6L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기반으로 해서 같이 파는 게 중국에만 팔고 있는 폭스바겐 피데온이라는 차가 또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차체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응용해서 만들었어요. 그 차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의 최대 크기까지 늘려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권위적으로 보이는 세단의 느낌을 많이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수직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앞에 크게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내세우면은 차가 그냥 듬직해 보이죠. 뭐 헤드램프 네모나게 하고, 그리고 약간 사각형 위주로 많이 그래픽 딱딱 쓰고 크롬 도금 막 앞에 내세우고 수평형 쓰고 막 이러면은 차가 좀 권위적으로 보이고 좀 장중해 보이고 좀 무게감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크롬 도금 같은 거를 앞쪽에 많이 이렇게 쓰면은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홍치의 아이덴티티인 붉은색 라인, 요게 그냥 그 붉은색 아크릴 같은 걸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게 상당히 멋있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세레머니가 괜찮아. 세레머니가 요 세레머니 때문에 사람들 눈길은 반드시 좀 몇몇 사람들 눈길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측면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향 지시등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문을 열었을 때 바닥을 이렇게 비춰주는 등이
우리는 보통 엠블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질해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하면 여기 붉은색 무슨 레드 카펫이 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테일 램프도 세레머니가 괜찮아요. 예, 이렇게 좌우로 연결된 등으로 들어오고 방향 지시 등은 이렇게 그냥 껌뻑껌뻑하게 들어와요. 다시 세레머니 들어갑니다. 짠. 네, 아우디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는 좋아한다. 이런 거 많이 배워서 많이 응용해서 넣었습니다. 중후한 고급 세단의 디자인을 많이 넣었어요. 캐릭터 라인도 앞이 높고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마치 요트를 연상케 하는, 그래서 승차감이 아주 좋은 차, 요트처럼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캐릭터 라인을 뒤로 가면서 쭉 떨어지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요즘 차들에서 유행하는 쿠페처럼 뒤에 세단을 떨어지게 하는 날렵한 라인들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펜더 글라스라 그러죠. 오페라 글라스라고도 하고, 이 오페라 글라스의 크기를 이렇게 키웠다는 거는 요 뒷좌석 공간이 넓다는 느낌을 줍니다. 유리창이 없으면은 좀 스포티한 세단 느낌이 나고, 이게 있으면은 뒷좌석이 강조된 차 느낌이 나는데 좀 고급 세단의 디테일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최신형 차답게 뭐 요런 문 손잡이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여는 방식,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거, 지금 자동차 기술에서 넣을 수 있는 것들 아낌없이 다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드램프는 보니까 요게 그냥 평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헤드램프고, 상향등을 켜면 요게 이렇게 들어오고,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스르륵 들어오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주간주행등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차 만드는 기술을 많이 배우면서 만든 차답게 만듦새는 뭐 좀 어눌하거나 그런 만듦새는 없습니다. 차를 되게 많이 만들어 본 데서 배운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만듦새는 아주 깔끔하게 수준 이상으로 만들었어요. 차들을 수준 이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게 문짝 딱 보시면은 나타나잖아요. 문짝 일단 뭐 용접해서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레이존까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뽑아냈고, 그 다음에 뭐 문틀 감싸는 거라든가 뭐 여기 플로킹 처리라든가. 근데 플로킹 처리가 조금 좀 거칠게 돼 있긴 돼 있는데 이 정도면은 수준 이상이다. 여기에 힌지 부분 지금 얼음이 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힌지 부분도 다 주물로 한 다음에 다 깔끔하게 깎아내는 가공까지 거쳐서 만든 거고, 심지어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 마개까지도 잘 이런 거 한 거 보면은 만듦새는 일단 수준 이상으로 만든 듯하고, 여기 끝에 여기 스테인레스도 여기 끝에 뚜껑으로 이렇게 덮는 게 아니고 딱 프레스로 딱 성형을 해서 붙인 거, 이런 것 보면은 만듦새는 일단 수준 이상으로 보입니다. 아이 추워, 띠리링. 그리고 안에 실내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은 드는데, 만듦새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보면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다 한자로 돼 있고 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는 뭐 아직 다 셋업이 안 된 상태라서 아직 다 한자로 되어 있고, 여기 뭐 비상등 스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눌리는 요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현대기아 차에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느낌이 너무 좀 빡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 움직임이 규격이 조금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그다음에 이런 거 움직이는 것도 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고급차스럽게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그리고 이 빨간색 요 램프를 디테일을 이렇게 가운데로 쭉 나눈 게 디자이너들이 많이 좀 센스가 있다라는 거고, 룸밀러는 거울식이 아니고 거울로도 쓸 수가 있지만 화면으로도, 여기 화면을 띄워서도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아유, 근데 진짜 이 정도면 뭐 중국 차라고 해도 낮춰보거나 이렇게 얕잡아보거나 이럴 수준의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홍치 H9은 지금 중국에서도 가장 잘 만든 차다 라고 이렇게 손꼽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G90예요. 제네시스 G90가 그냥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 차를 뭐 홍보해 주거나 뭐 이 차 뭐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차의 만듦새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이 차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 팔려고 하는 게, 그런 게 목적이 전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오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뭐 중국의 감정이 안 좋고 뭐 이래서 이런 거 정보를 알고 있고 이러면서도 저 혼자만 알고 있고 안 알려드리고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고는 있어야지 뭐 여기에 알아서 대비를 하거나 뭐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는 걸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차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수준인지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키는 아우디 키를 그대로 해서 만들었네요. 기어노브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아우디 거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바꾼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디오는 보스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뭐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오디오 테스트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 정도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뒤로 한번 가볼게요. 예, 그대로 뒤로 와보면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그리고 길이가 5m가 넘는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널찍하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도 그리고 뒷좌석 시트는 앞좌석 시트에 비해서 좀 더 푹신한 느낌이 잠깐 앉았는데도 듭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너무 늦게 나오는데 이게 날씨가 추워서 늦게 나오는 건가? 뭐 220V가 호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USB가 있고 양쪽 그 온도 조절 따로 할 수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있고 통풍 시트도 있는데요. 뭐 에어컨 송풍구 여기 있고 여기 옆에도 있어요. 여기 B필러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 이중 접합률입니다. 뒷좌석도 이중 접합률이, 앞에도 이중 접합률이.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닫히기 전에 약간 파워 윈도우를 늦춰주는 뭐 이런 기능까지는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툭 닫힙니다. 이 차는 지금부터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아마 5월 정도부터는 아마 팔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인증이 어느 정도 걸릴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뭐 이렇게 되고, 시트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돼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네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여기 부분이 늘어나는 이런 기능도 다 들어있는, 좀 고급 세단에서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최고급 모델은 아니라서 여기서 옵션이 좀 더 들어간 모델도 있을 거예요. 최고급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옵션이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분을 한국화된 옵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 아마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 추워. 띠리링 띠리링. 자, 그리고 트렁크는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바디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은색이라서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누르면은 뭐 당연히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요런 거는 그냥 폭스바겐 부품 그대로 쓴 티가 나잖아요. 뭐 스키스루라든지 눕혀서 뭐 길게 차박할 수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뒷좌석 시트가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여기 48V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죠.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2리터 가솔린 터보로 252마력의 아우디 A6의 45TFSI 지금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돼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보고 시동 소리만 잠깐 들려드릴까요? 근데 이게 시동 걸 때, 시동 스타트 모터 돌 때 이거 깜빡깜빡 거릴 정도로 돼 있다는 거는 약간 등이 어두워지거나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차도 그런데, 이거는 시동 걸 때 배터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요, 시동 걸 때 약간 껌뻑껌뻑 거리면서 걸리고 있습니다. 시동 소리는 하여튼 요 정도고요. 익숙하게 듣던 2.0 TFSI 엔진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도 비슷합니다. 엔진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엔진룸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다 없어요. 다 가려놨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급차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엔진룸이 깔끔하게 커버가 돼 있어야지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고급차 그러면은 깔끔하게 딱 하는 이런
그걸 중시하나 봐요. 그래서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들어가 있는 차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홍치 H9, 중국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차라고 얘기하는 차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이 추워. 띠리링 띠리링.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리뷰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차를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 들어온다. 알고 있어야 뭘 어떻게 대비를 하든가 뭘 깔고 끄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홍보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차 들어온다. 이런 차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지 너무 감정적으로 막 댓글하거나 뭐 오버하시거나 이러지 말고요. 이런 차 들어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저도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얘기가 될 만한데라는 거거든요.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차 대 차로 딱 봤을 때 벌써 이렇게 잘 만들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폭스바겐, 아우디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 티도 많이 나긴 나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다 어디서 이렇게 다 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좋은 차라고 할 수 있는 홍치 H9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중에 신차 출시되거나 이럴 때 좀 더 자세하게 주행 느낌까지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인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중국 애들은 이거 좀 늦게 나오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게 뭔가 대접받는다는 생각. 너무 늦게 나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등이 들어오네? 몰랐어. 사실 여기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나? 여기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네요. 뭐 중국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중국 이렇게 생기게 했어도 제가 뭐 중국 뭐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 오토